안녕하십니까. 차산 박일환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이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도 불러서 조사를 하지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부르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참고인 진술 조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억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서면으로 남겨놓자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사건을 여러 번 수차례 불러서 동일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조서로 만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할 때 이용하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에 의한 진술은 제3자가 다시 볼 때는 그 내용을 생생하게 재생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따져서 물을 수도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나와서 서면의 내용을 인정을 할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하였지만 법정에 나와서는 진술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물론 참고인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이상 증언할 의무가 있지만 증언할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좋다고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할 때는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수사기관에서 만든 조서는 과연 증거로서 능력이 있을까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는 말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을 갖추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든지 또는 질병 등으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여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없는 데서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 앞에서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다든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또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난처한 지경에 빠진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없는 데서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이상은 증거로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증거법칙의 원칙상 무죄 추정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그 증인의 진술을 조금도 탄핵할 수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작성된 진술 조서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공정한 재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형사재판은 조서재판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위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관행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사람의 입에 의해서 밝혀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지는 시대가 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